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하고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이것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원들을 향해서 정원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은 처벌하겠다. 협조하면 선처하겠다. 어, 대표적으로 상대편 이간질하는 거죠. 내부 균열을 노리는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심리전이다.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내부 균열을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당근, 한 손에는 채찍, 어르고 우르고 뺨 때리기 이런 말도 있죠.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런 작전이 먹혀들고 있다라고 공수처하고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협조하면 선처하겠다.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1월 15일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간다. 목요일 16일 할 수도 있다. 1박 2일이다, 2박 3일이다. 장기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막상 경호처 차장에게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경파 패싱 전략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찍은 뭘 휘두를 넣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 체포영장을 방해를 하면은 민형사상 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이 연금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은 그 경호원뿐만 아니라 경호원 가족들을 압박하는 인질 볼모 작전 비슷한 그런 심리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경찰청은 이런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일선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서 조사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위험한 말을 경찰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젊은 기자들에게 마구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경호원들은 다 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총이나 또는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총 같은. 그런데 체포를 한다? 어, 체포를 저항하면 어떻게 하려?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 내부 동요가 있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 쪽에서 강성파라고 부르는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한 사람은 체포영장을 이미 신청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5번 입장문을 낼 만큼 아주 시시각각 이렇게 강경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하고 만나서 변호인단이 공수처에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공수처는 지금 경호처 경원들을 향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 지휘부를 압박하면서 일부 동요하는 경호원들을 회유하는 압박 회유, 채찍 당근, 강원 전략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사나흘 전에 최후 통첩을 보낸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도 내일 혹은 모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흉기를 소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공수처는 어제 경찰과 함께 수도권 총경회의를 여는데 함께 참석을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도권 총경회의를 열었다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체포조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장비를 점검을 했다. 그래서 공수처 쪽에서는 이제 경호원들이 체포를 방해하면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을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찰청에서는 아무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경찰청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강경하게 반발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편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뭐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뭐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빈손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일단 그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를 해서 경호원들의 방어막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경호 대상이지만 현장의 경호원들이 경호 대상이 아닌 김성훈 차장을 경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모호합니다. 책임 못 질 소리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령 김성훈 경호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근거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곁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 경우에 가령 김성훈 경호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어깨를 이렇게 맞닿을 만큼 같이 서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체포할 겁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경찰은 지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이 경호원들이 가령 이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호원이 들고 있는 총에 관한 건데요. 지금 붉은 타원형 안에 이제 소총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경비 인력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경호원인지 뭐 수방사 병력인지 지금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경호 인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중무장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이 있더라고요.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무장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그때 청와대 경호원들이 이 기관총을 이, 이 코트 안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외부로 드러나서 사진에 찍히고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 화기는 사실은 중무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언론 보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또 기관단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관단총은 아닙니다. 기관단총은 아닙니다. 기관총, 기관단총 아닙니다. 이거는 K2C1 소총입니다. 그냥 소총. 좀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